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기토일간 신년 운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뭐 나의 신년 운세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시면 평일 오전 10시에 방문하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갑진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갑진년 그러면 이제 갑진년의 갑목은 배우다, 그리고 시작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거, 시작하는 거 이건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가 그러면 기해년, 그리고 이민년, 계묘년 하면서 수생목 하면서 준비가 되었다, 배운 게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갑진년이 되어서 지지로만 있는 임묘에만 있던 목이 천간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지에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하던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은 일단 계획이 섰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세상이 알게 하다.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진년을 했으니까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에 내보였다라는 의미이고요. 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진토는 이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즉 목생화를 준비하는 단계 그러고요. 하루 중에서 진시 그러면 일하러 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밥 먹고 일하러 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목생화를 준비한다라는 거지 목생화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생화 그러면 배운 것을 적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갑진년에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써보고 싶은 의욕이 충만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배우고 익힌 것을 써먹게 써먹게 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화가 없으면 써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가 없는 사람은 못 써먹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그 여름철에 화가 오죠. 또는 봄에도 있죠.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가죠. 운이. 그래서 내년에 이제 봄, 여름에 준비한 것을 써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수가 있으면 오래 가는 것 또는 수가 있으면 오래 준비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수가 없으면 짧게 치고 빠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는 대운에서 있으면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예, 대운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원국에 지장간에 있으면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단은 뭐 없어도 기해년부터 해가지고 수생목을 계속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끝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없다고 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없다고 해서 이거 하다가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좀 더 준비를 잘 하시고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려고 의욕을 갖고 또는 뭐랄까요 끈기를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갑진년에 기토일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갑목을 만나면 갑목을 키우려는 성질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기토 자체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기운을 표출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을 만났으니까 목이 정관 그랬잖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명예, 직위, 뭐 이런 거, 또는 자격 이런 것을 키우는 것, 자신의 스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간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간합이 됐잖아요. 명예를 갖는 것, 합이 됐으니까 계약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목이 화가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화가 없으면 계약하는데 그때뿐인 것
계약이 길게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격 취득했는데 안 써먹는 거, 그냥 단순히 스펙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승진을 하더라도 화가 있으면 실질적인 권위, 권력 이런 게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화가 없다면 그냥 이름뿐인 거, 명예적인 거 그렇잖아요. 상가협회 회장 뭐 이거 권리도 있나요? 동창회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명예나 책임질 것이 있긴 하는데, 화가 있으면 실질적인 권한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거고, 화가 없으면 그냥 이름만 생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이런 것을 뜻하는데, 만약에 이런 시기에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 그러면 프랜차이저 이런 것처럼 이름 빌리는 거, 이름 가져다 쓰는 거, 또는 내가 이름 빌려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진토는 목생화를 준비하는 단계 그랬잖아요. 근데 기토 입장에서는 겁재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갑진하고 왔으니까 경쟁을 이미 누르고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갑진년하고 겁재가 관에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완성된 일, 이미 갖춰진 거, 뭐 또는 이미 경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거, 즉 이미 이제 경쟁자 떨궈내고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하고 책임을 그냥 부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갑진년의 기토는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진년의 기토하고 이제 보고요. 월별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월기토 그러면 자월기토 그러면 원래 편제격이죠. 편제격에게 정관이 온 것은, 원래 편제는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 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돈을 버는데 가만히 들어오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벌러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편관을 봐야지 돈 벌러 나가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고 영역을 내 걸로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정관을 만나면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관리, 안정을 취하는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불만으로 많이 생겨요. 뭐냐면 회사 내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거나, 개인적으로 내 것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맡는다라는 의미이지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정관은 내부 관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업을 하러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급 사장 같은 거, 또는 투자자 따로 있고 내가 그걸 관리 운영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근직이 아니라 내근직으로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증받고 권리를 받으려면 뭐예요? 화가 있어야죠. 화가 있어야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화가 없으면 고생한다, 책임질 일만 생긴다 이렇게도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내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화가 없는 사람은 실속 챙겨라, 영예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가 있으면 명예 먼저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지지로는 진자가 합했죠. 삼합이죠.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키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수에게 진토가 온 것은 예전에 하던 것을 마무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를 만들고 있다거나 또는 해오던 것이 있다거나 그러면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그냥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성과가 좀 어느 정도 났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부족한 실력을 키워서 자신의 스펙을 키워내는 그런 시기가 갑진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월의 기토는 자기한테 부족한 실력을 키우는 것까지. 근데 책임지고 그러려면 화가 있을 때 책임지고 그러면 나한테 성과가 나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축월 기토는 비견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비견이라고 격을 잘 잡지는 않죠. 그래서 사유가 있으면 사유축 삼합되어서 식상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해자가 있거나 임계가 천간에 있으면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격은 제격편을 보면 되고 식상격은 식상편을 보면 되는데, 제격이 관을 보는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기 체면을 위해 노력 또는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성이 있어서 내 노력을 인정받아서 또는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 근데 화가 없으면 직책만 받는 것, 책임만 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격이거나 뭐 그런 다 떠나서 기토일간에게 화가 있는가 없는가가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운에서 오는 화도 쓸 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권리 행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운에서도 있다면 그 대운 동안에 이때 받은 권리, 뭐 명예, 승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식상격이다. 식상격에게 관은 일거리를 얘기를 해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책임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직의 룰을 벗어나고 싶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통제받고 싶지 않은데 통제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직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거나 관두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식상격은 화가 있으면 자제가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 그러거든요. 그러면 화가 없으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냐 없냐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화가 있을 때 화가 없을 때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의 축토는 축진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파는 펼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축 중에 개수, 신금, 그리고 기토 이렇게가 펼쳐지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 편제죠. 편제는 돈, 건강,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금은 식신이죠. 식신은 몸, 이것도 건강, 진로, 자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토는 비견이죠. 비견, 나, 친구, 동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펼쳐졌으니까 감춰둔 게 펼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숨어있던 것이 나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가 숨어있던 것이 나온다. 이 숨어있다라는 것이 꼭 감춰둔 것만이 아니고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없던 여자가 나오는 거. 그래서 미혼인 경우에, 남자들 미혼인 경우에 이런 시기에 여자를 만나거나 그러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파한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부남 같은 경우에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이게 재생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딴 남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녀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만날 때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고생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여자 사귈 때.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식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녀가 생기는 거 이런 것을 뜻하는 건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이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시기, 쉽게라고 하기보다는 펼쳐지는 것이니까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아이를 갖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재생관하는 의미인 거기 때문에 천간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제이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재성이 드러나는 걸로.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비구설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다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월의 기토는 이제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월의 기토,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격이 투간되는 해. 이렇게 되면 명예를 얻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격의 상신이 이렇게 재성이죠.
재성이 있으면 준비가 된 명예, 없으면 준비 없는 명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신이 있을 때의 격에 대한 상신이 있을 때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조직 구성원이라고 인정된 사람,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신이라고 하는 재성이 없다면 조직에서 내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운에서 이렇게 상신이 오잖아요. 아니, 운에서 격이 투관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주에서 수라고 하는 재성이 없다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 얘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기에 사업을 생각하겠다 그러면 좀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관격이 정인을 보는 것은 인맥이나 윗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재성이 없다 그러면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가 없는데 내가 나선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업 같은 거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준비된 명예인가, 준비 안 된 명예인가, 이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재성이 있고 관이 있는데 올해 유튜브를 해보겠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해보겠다 이랬는데 관목이 투관됐으니까 인지도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린 컨텐츠가 빵 터져서 조회수 폭발을 해요. 근데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주에서 수가 있으면 컨텐츠가 빵 터져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수가 없으면 그냥 단발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토일간, 인월기토일간, 묘월기토일간, 이런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격이 투관되는 시기에 어떤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수가 있으면 길게 갈 수 있으니 장기간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가 없으면 길게 안 갈 수 있으니 치고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화가 있는가, 화가 있으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 이 얼마 전에 슬립백인가 뭔가 그거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1억이 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사주로 비유를 하자면, 그래,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주로 비유를 했을 때 그 양반이 명예운이 생겼잖아요. 인지도가 생겼으니까. 근데 사주에서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가 있고 화가 있었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명예가 길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수가 없고 또는 화가 없고 그러면 준비된 게 아니니까, 수가 있었으면 길게 이어지니 유명세가 이어지는 거고, 화가 있었으면 준비된 거니까 빵 터진 것이 나한테 돈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근데 화가 없으면 그냥 이름만 탁 나오고 흐지부지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상신과 구신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원국에 있냐 없냐 중요한 거고, 다음으로 이렇게 천간에 본인 사주 원국 천간에 관이 이미 투관되어 있다면 다 쓸모없는 설명이고요. 그냥 부담만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투관되어 있는 관이 또 오는 것은 똑같이 책임질 일이 늘어나는 거고, 투관되지 않은 관이 오는 것은 내 명예를 드러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재성이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지로 인목은 진토를 만나서 뭐죠? 방합을 이루죠. 그러면 이사나 이직이나 이런 걸 할 때 멀리 안 간다. 익숙한 곳, 아는 사람,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게 방합이거든요. 그래서 인월기토 이사 같은 거 할 때 멀리 가지 않겠구나, 이직할 때 멀리 안 가겠구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묘월의 기토, 이건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관인데 정관이 투관되었다라는 것은, 편관은 실적 내기,
리스크 관리하기, 그리고 외근직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관이었으니까 내근직으로 옮기기, 뭐 파견 나갔다가 돌아오기, 이런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관이 천간으로 드러난 거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있다면 성과가 나는 거. 오랫동안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주에서 재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편관격은 식상을 용신으로 잡는데 관으로 이렇게 운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격이 천간에 드러난 게 없으면 관격처럼 해가지고 인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천간에 드러난 관이 있다고 한다면, 편관이 있다면 관살이 혼잡된 거라서 내가 하던 것과 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겸직을 하는 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겠죠. 할 일이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화가 없으면 여름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화가 있으면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 지나면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없으면 그냥 이름만 있다. 바쁘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지지로 이제 진토를 보는 것. 묘진 방합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묘목은 왕지이기 때문에 핵심 인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돕는다고 했을 때 핵심 인물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뜻하겠죠. 예를 들어 좀 힘 있는 사람이 온다거나 그런 걸 뜻하겠고요.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맡는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주도하게 되는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약하다면 책임질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강한지 신약한지 또는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인성이 없거나 신약하거나 이러면 책임질 일을 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월의 기토, 이거는 월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겁격은 잡기 좀 그렇죠. 그래서 지지로 인묘가 있거나 천간으로 갑을이 있다면 이것은 관격이고요. 관격은 인묘월에 되게 설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지로 신자가 있으면 삼합이니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격은 그냥 재생관 하는 거라서 조직에 충성하는 거, 나한테 부여된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런 걸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시기 그랬으니 공부한 성과를 내는 거, 자격을 취득하는 거 그러는데, 화가 있으면 자격 취득한 것을 써먹는다.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또는 시험 합격한 걸로 취직을 한다거나 일을 하러 간다거나 그런 건데, 화가 없으면 그냥 자격을 취득했다. 그래서 자격증만 생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지로 진토는 이제 진진자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진자형을 써. 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다, 조정하다, 타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진중에 개수, 그리고 을목, 무토 이걸로 조정, 타협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왜냐면 진중의 개수가 무토랑 합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수가 간목을 생하고 있는 형태는 이 양반이, 이 여자가 짝이 있거나 애가 있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이렇게 누구 사귀고 그러면 좀 좋지가 않겠죠. 이걸로 형살 그랬으니 구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애인이 없다면 뭐 여자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화가 있으면 결혼도 가능합니다. 근데 화가 없으면 문제로만 남아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나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관을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투자나 아니면 이제 사업 자금으로 돈이 나갈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때가 진월의 기토가 진년을 만났을 때겠죠. 을목은 관입니다. 관은 진로를 얘기를 하죠. 진로. 그리고 남자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관이라고 하는 직장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조정 타협할 일, 이거 조정 타협할 일이라는 게 뭐죠? 재계약, 그죠? 연봉 협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뭔가 생기는 것을 뜻해서 보통 보직 변경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남자라는
남자와 다툼, 헤어짐 또는 변동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변동이라는 게 결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없으면 갑자기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무토는 겁재잖아요. 경쟁자 그러는데 갑진하고 와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화가 있으면 많이 유리한 거고요. 화가 없으면 서로가 조금씩 피해를 보는 형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4월의 기토. 4월 기토는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인격이 정관이 운에서 온 것은 상신이 온 거죠. 상신이 왔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뿜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원국에 관이 있으면 뭐 할 일이 많아지고 인정받을 일이 많다. 원국에 없는데 운에서 왔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라 실수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고집이 좀 강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정인이 정관을 봤으니까 승진, 명예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합격 이런 거, 윗사람의 도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도 사주에서 관이 없는 사람이 관이 만약에 왔다면 무리수 던지지 말고 나대지 마라. 있으면 나대도 됩니다. 원국에 있는 거니까요. 내가 이미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진월이 사화를 봤으니 진월이 아니죠. 4월이 진토를 봤으니 겁재를 생한다. 근데 관으로 누르고 있는 겁재이기 때문에 남을 돕긴 하되 그 도운 것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 도운 일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크게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중의 경금이 진토의 합하니 조금 난습해진 데 합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륜 이런 거 조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정사가 많이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생기는 애정사 그러거든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바람 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애인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근데 애인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겠죠. 결혼한 사람들이랑 이런 거는. 5월 기토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편인이 정관을 보는 것은 불만족 그래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정관이라고 하는 명예 그리고 책임질 것, 책임질 일, 이런 직책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불만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될 것을 투덜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불만이 사라지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원하는 기대치를 좀 낮춰라. 그러니까 편인에게 편관이 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나는 거겠지만 편인인데 정관이 왔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 또는 원하지 않았던 일 또는 일지망 말고 이지망 이런 것이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로는 뭐 그죠? 오화가 진토를 생하는 것 별 상호작용이 크지 않고 그냥 편인이 겁재를 생하니 남 좋은 일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편인이 정관을 보고 그랬으니까 투덜거리면서 도우니 남 돕고 욕먹지 않도록 끝까지 웃어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 도와주고 욕먹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그럴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통 편인격이 정관이 운에서 오잖아요. 대체적으로
직장이 좀 부실해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남편이 좀 부실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의 재정 상태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내 팔자에서 그런 거지만 남편이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남편한테 보약도 좀 챙겨 먹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월 기토 비견격 그랬는데 비견격은 좀 그렇고 지지에 해묘가 있으면 관격 사오가 있으면 또는 사오 그리고 병정 이런 게 있으면 인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격이나 인성격은 이미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사오가 없어요. 병정이 없어요. 무슨 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화가 없어도 화가 있는 것처럼 관인상생을 이루는 게 미월입니다. 그래서 다만 본인 스스로가 만족 못하는 인성격인 것 같은 인성격 아닌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사주에서 화가 많다면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부족하다. 화가 적절하다. 그러면 노력한 성과가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화가 적절한 게 뭐예요? 천간에 한 개만 있을 때, 지지에 한 개만 있을 때 이게 이제 적절한 거죠. 너무 많으면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월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수가 있다면 본인이 노력한 것이 헛돼 보이더라도 나중에 가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 고생이다 생각 말고 경험이다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가 있냐 없냐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계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가 강하다. 만약에 사주에서 미월, 4, 5, 미월에 화가 강하면 4, 5, 미월에 화가 강하면 회사가 망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을 준비를 해볼 필요도 있죠. 사주에서 화가 많은데 관이 왔다 그러면 이직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회사가 건전한지 재정 상태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미토와 진토는 상호작용은 별로 없고요. 그냥 비견이 겁재를 봤으니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냥 별거 없어요. 돈 쓸 일이 많다거나 이런 것을 뜻하겠죠. 다음은 이제 신월기토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관격은 이제 상관에게 정관은 삶의 목표죠. 내가 건드려야 될 대상, 내가 타도해야 될 대상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분방함을 가지고 있는데 관이 운에서 오면 나를 통제하려고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대들거나 회사를 관두거나 그럴 수 있다. 화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도 인정하고 내 실력을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화가 없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화가 없다면 혹시 화가 없다면 누가 싸워도 구경하지 마라. 왜? 내가 공범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바로바로 집에 오셔야 되고요. 2차, 3차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싸우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싸우는 것을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혹시 친구가 싸우잖아요. 친구가 싸우다가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데 내가 말리러 갔는데 내가 팬 줄 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싸움 구경도 하시면 안 되고 나서지 말아야 되고 뒤에 있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화가 있으면 나서도 됩니다. 그렇다고 나서지는 마시고요. 화가 있다면 인정받고 나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 돕고 그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화가 없으면 좀 주의를 해야 될 때가 올해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운에서라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장간에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화가 없다면 불법
불법적인 일 주의하라. 이거 이제 언제 들통나냐면 내년에 갑진년에 불법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을사년 병오년 이러면서 들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법적인 일에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의 진토가 신금이랑 삼합해서 재성으로 화하니 겁재라는 친구나 주변 사람이 투자한 걸로 돈을 벌 궁리를 하는 것 그럽니다. 그런데 화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 지분이 이만큼 하고 인정받음. 근데 화가 없으면 고생했다 끝.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화가 있으면 뭐 누가 투자한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고 화가 없으면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계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금 잃어도 내 탓하지 않기 또는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면 서로 수익 시어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짜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6월 기토 식신격이죠. 식신격이 관을 보면 조직이나 기관의 재능 또는 물건 등을 납품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또는 납품을 받는다 라는 얘기인데 일간의 근이 튼튼하면 내가 납품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일간의 근이 튼튼하지 않으면 내가 납품하러 가는 겁니다. 즉 남의 일하러 갈 수 있다. 근이 튼튼한가 안 한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식신이 일간의 근이 튼튼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이미 전문가로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근이 없으면 전문가 보조로 인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식신격이 근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운에서 근이 왔다. 그러면 이제 운에서는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화가 있으면 관이 오면 무조건 인성을 봐야 되거든요. 목이 있으면 무조건 화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 화가 있다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있음. 화가 없으면 노력만 했음. 마진이 많이 남지 않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름철이나 뭐 화가 운에서 오는 때는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있겠죠. 운에서 대운에서 있는 것도 화가 있다라고 봅시다. 지지로 유금은 진토는 유금의 고지입니다. 즉 식신이 고지에 들어가니 이것은 내 기술 재능 이것이 겁재의 묶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남과 함께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식신생재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토생금 해갖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묶인 것이니까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 뭐 하자 그래 놓고 말로만 하자 그래 놓고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자고 하는데 같이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히 계약으로 묶여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식신은 여자에게 자녀죠. 자녀인데 이렇게 자녀가 갇힌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기숙사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월의 기토. 수월 기토 월겁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겁은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신유가 지지에 있거나 천간으로 경신이 있으면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인오술 삼합이면 인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주 원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원령이나 상관원령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월은 이제 겁재인데 관이 왔잖아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책임질 일이 늘어난다.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화가 있으면 권리를 인정받는다. 없으면 하다가 만다.
책임만 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화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죠. 네, 화가 없으면. 지지의 진토가 진술충하고 있거든요. 진술충, 충은 깨지다, 충돌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술 중에 신금, 정화, 무토 이렇게 있죠. 신금은 식상, 자녀, 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관인데요. 자녀가 충해서 깨졌으니 밖으로 드러났죠. 이러면 이제 없던 아이 생기기 뭐예요? 시험관, 인공수정 또는 제왕절개 이런 것을 통하여 자녀 갖기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다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깨지거나 그러는 것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다 이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그런 걸로 얘기해 보겠죠. 어린이집 간다 또는 멀리 간다, 군대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진로의 수정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정은 인성은 문서, 부모님, 그리고 계획, 공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충에서 깨졌으니까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모님 건강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서적으로 이렇게 깨진 문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주에서 이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면 낙첨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거, 하자 있는 걸 내가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토는 겁재니까 이거는 경쟁에서 이기다 또는 친구나 나의 건강 조정 필요, 검사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나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은 술토는 보수적, 진토는 진보적 그러죠. 그러면 보수적 그랬으니까 내가 옛 것을 지키려고 하나 새로운 거 하라고 하니 갈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운에서 새로운 거 하라고 하니까 갈등이죠. 너 이거 말고 이제 팀을 옮겨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 있으면 옮기세요. 옮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화가 없으면 지키세요. 지키는 게 좋습니다. 해월기토 정제격, 정제가 정관을 봤으니 내가 활약할 때가 되었다. 만약에 겁재가 있으면 그 활약이 성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갑진하고 겁재가 왔으니 발만 담궈도 성공이다. 별거 안 해도 내가 명예가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운인 것 같죠. 근데 화가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다. 화가 없으면 그냥 내가 이름만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재생관했다라는 것은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다는 얘기고 높이 올라가기 위한 노력, 준비, 성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있냐 없냐가 되게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일하면 성과가 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지에서 진해 기문 그랬죠. 기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꼬이기 쉽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꼬이거나 오해하기 쉬운데 겁재랑 재성이 귀문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 여자를 오해할 일이 있다. 내 친구를 오해할 일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귀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오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직장 내에서 일이 꼬일 수 있다, 지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잘하려고 하면 더 꼬인다.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면 더 꼬인다. 또는 비밀을 캐보려고 하면 더 꼬인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둬라. 알아서 풀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책임질 일 만들지 마시고 나서지 않는다면 뭐 해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로 2024년 갑진년 기토일간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